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TJS 실전 응용편 9번째 강의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요 EXTJS 6 MVVM 샘플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기존에 했던 강의 연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세다 올려놨습니다. 서버 쪽은 아무래도 좀 로직이나 이런 상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서버 쪽은 강의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연동을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기세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뭐가 이제 추가됐고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웹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저는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버전 0.1로 이렇게 브랜치를 새로 땄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전 버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마스터 버전으로 받으셔서 이제 이 강의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 때는 제 화면에서는 0.2겠지만 여러분들은 0.1을 받고 강의 영상을 따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세서 받았는데 지금 기존처럼 뭐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안 되거나 센차의 와치를 실행시키는데 웨이팅 포 체인지스가 뜨는 게 아니라 에러, 뭐 버전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우클릭하시고 configure라는 메뉴에다 convert to maven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은 아마도 스프링 부트 관련된 작업 진행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센차의 와치가 동작이 안 되실 경우에는 프로젝트 웹앱, 그러니까 요 영역까지 가셔가지고 센차앱 업그레이드 하고 우리가 제너레이트 SDK 설정 잡아준 그 GPL 라이센스 디렉토리 경로 있잖아요.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환경으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호스트 8080 실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지난 시간에 세션을 처리했는데 여기서 로그인 하면 새로 고침을 해도 메인 페이지가 유지되는 이런 식까지 지금 로직이 구성이 됐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삭제 버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부 뭐 초기화 버튼 이런 거 다 추가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화면단 특정 부분은 이제 수정해서 미리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받으셔서 그냥 확인하시고 강의 부분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품 목록 쪽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상품 목록 쪽에 간단하게 뭐 등록이랑 요거 조회하는 거, 그리드 목록 조회하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세 개의 메뉴 모두 그냥 뷰, 가상의 이 가상의 스토어로 이렇게 값을 넣어줘가지고 화면을 지금 만들었는데 에이작스 호출을 해가지고 API 호출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몇 개 상품 등록 API랑 상품 목록 조회 API를 이렇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목록 조회용 API랑 등록 관련 AP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에이작스로 호출을 해가지고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작업. 자, 지금 프로덕트 리스트 보시면은 그리드 스토어에 이렇게 바인드를 했어요. 그러면 뷰 모델에 가서 요 바인드된 명칭, 얘에 대한 이 스토어 자체를 우선 변경해 줘야겠죠. 자, 우선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메모리 타입이라서 에이작스 호출할 땐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프록시로 AJAX 호출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액션 메소드 리드 포스트. 자, API에서 get 방식으로 하면은 얘를 별도로 뭐 선언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스트 방식으로 메서드를 정의를 해줬으니까 액션 메서드 get 불러오는 거는 read post, 예, 이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URL은 뭔가요? 자, 리스트 프로덕트인데 앞에 API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 API 리스트 프로덕트 URL 지정을 해준 다음에 리더 속성 요걸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API를 스토어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잡아줘야겠죠. 타입은 JSON으로 내려올 거고 root property, 그러니까 목록에 대한 그 JSON 키 값인 거죠. 그리고 버퍼 스토어를 우린 사용할 거예요. total property, total count.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페이징 처리가 아니라 버퍼잖아요. 버퍼 스토어니까 얘는 별도로 이렇게 뷰 모델에다 선언은 못하고 여기 스토어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토어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라서 여기다가 우선 스토어 하나 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뭘로?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스토어 하나 정의해주고 프로덕트 리스트 데이터 얘는 버퍼드 스토어, 예.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다 동일하게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리스트니까 빼고, 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스토어. 그리고 오토로드, 에이작스는 오토로드 이거 설정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뷰 모델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얘를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면 우선 버퍼드 스토어로 페이징으로 여러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뷰 모델에서 얘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정의를 할게요. 자,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줬는데 외부의 스토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다가 타입이라고 정의해 주신 다음에 프로덕트 리스트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얘가 얘를 이렇게 두 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선언을 하고 지금 메인 쪽 리스트가 지금 바인드가 아니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스토어 메뉴 리스트, 얘는 정적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쓰고 싶다, 난 바인드를 안 쓰고 그냥 스토어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 application.js의 스토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스토어 다음 주소를 여기다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명시를 해주셔야 얘가 글로벌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 관련된 설정은 우선 끝났습니다. 자, 관련 설정이 끝났고 이제 지금 출력을 하면 아마 에러나 뭐 이런 부분 날 텐데 지금 로드도 안 되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이 상태로 실행해 볼까요?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 새로 고침하고 상태에서 상품 목록 뭔가 length of undefined 떴죠. 이게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프로덕트 리스트를 보시면 그리드가 있어요. 버퍼 쓸 때는 헤이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한 150으로 우선 줄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에러는 안 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보더 true로 영역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로드 하면은 얘가 요 영역에서 잘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다고 얘를 또 픽스하기에는 애매하고, 왜냐면 브라우저 사이즈 특성상 얘네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헤이트는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자 리사이즈 한번,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이제 브라우저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마다 리사이즈를 해주면 얘가 그리드가 항상 가득 차겠죠. 자 리스너 이렇게 하고, 리사이즈라는 그 리스너 명칭에다가 그냥 보기 좋게 헤이트, set grid height라고 컨트롤러에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아무런 기능도 없잖아요. 여기서 펑션 이렇게 하고, 뭐 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니까 패널이에요. 패널 자기 자신인데 여기에서 그리드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겠죠. obj.selector down 뭘로 그리드, 여기에서 그리드에 set height를 주면은 그리드의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이나믹이니까, 그러니까 동적으로 이게 높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ext.element get viewport height, 우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 뷰포트의 높이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150, 미리 이거는 테스트해서 사이즈 확인한 부분이라서 150만큼 줄이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이 위에 요게 이제 150 정도 되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높이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상품 목록 그리드 리사이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unexpected 타이틀, 콤마가 빠졌나요? 그러네요. 자, 콘솔. 자, 여기서 상품 목록. 그러면 여기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실선 보이시죠? 자, 여기서 다시 키우면 늘어나서 여기까지 고정 특정 사이즈만큼 픽스돼서 얘가 이제 리사이즈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이즈, 그리드 사이즈는 정의가 돼 있으면 얘는 우선 지우고, 이 리스너를 여기다가 주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러면 obj.setHeight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위치는 어떻게 해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누르면 화면이 뜨는 동시에 그리드 목록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박스 레디 온로드 데이터, 이거는 뭐 함수명은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최초 데이터 로드, 예, 이렇게 하고 스토어를 가져와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드의 스토어는 이렇게 바인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 뷰 모델에 들어있는 프로덕트 리스트인데, 뭐 그리드의 getStore 해가지고 그 데이터 스토어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뷰 모델에 담겨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불러옵니다. 자, 이게 저는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저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스토어 뷰 모델 get store. 자, 프로덕트 리스트인데 저는
어차피 뷰의 X 타입이랑 같은 명칭이라서 그냥 X 타입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덕트 리스트다. 예,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store.load 콤마. 자, 이렇게 했으면 한번 다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록 뭐 로드 뜨면서 쿼리문 돌고 리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리드에 뷰 컨피그 속성이 있습니다. 컨피그 empty text 데이터가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한번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값이 우선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 조회하는 거, 최초 목록 조회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어요.